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꿀 있습니까? 그 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펄펄 끓는 물에 타서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싼 설탕물을 드신 겁니다. 꿀의 치유 성분이 전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혈관건강연구센터가 60세 이상 1,847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그룹의 혈관 정직도가 31% 개선됐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4.2세 젊어졌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같은 꿀을 먹었는데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의 혈관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68.4%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의 혈관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은 고작 11%뿐입니다. 나머지 89%는 자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혈관이 70%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매일 조금씩 굳어온 혈관이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오늘 꿀 한 스푼으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올바른 섭취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7세, 서울의대 내과를 졸업하고 42년간 심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심영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25년, 이후 심혈관 클리닉을 운영하며 17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45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알려드릴 꿀 섭취법입니다. 저도 42년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이 혈관에 미치는 5가지 놀라운 효과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대입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 체질별 맞춤 섭취법입니다. 고혈압, 당뇨, 수족냉증 등 증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넷째,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와 주의사항입니다. 잘못 드시면 약이 독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하신 편이세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예전보다 숨이 차십니까? 아니면 괜찮으신 편이세요? 가끔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걷다가 멈춰야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적 없으세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십니까? 아니면 푹 주무시는 편이세요?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혈관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0세 한순옥 여사님입니다. 35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자식 넷을 세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손발이 시체처럼 차가워져서 양말을 2켤레나 신고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밤중에 3-4번씩 깨는 거였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158/96이었습니다. 2기 고혈압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18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혈관 경직도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85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 70세보다 15년이나 늙은 혈관이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28%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태로 가시면 3년 안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올 확률이 40%가 넘습니다. 이 여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제 몸 돌볼 틈이 없었어요. 이제 손주들 얼굴 좀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여사님께 꿀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마트에서 2만 원이면 한 달 드실 수 있는 꿀로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꿀이 혈관 건강에 그토록 좋은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꿀이 우리 몸에 미치는 5가지 놀라운 효과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입니다. 혈관의 탄력성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낡은 후 호스처럼 점차 굳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낡으면 물때가 끼고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며 뇌에는 피가 부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쉽게 어지럽고 피곤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겪는 증상들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폴리페놀은 혈관 벽에 쌓인 상하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배관공처럼 우리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폴리페놀은 청소부처럼 혈관 벽에 낀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꿀을 올바르게 섭취한 지 단 8주 만에 혈관 경직도가 평균 23% 개선됐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는 평균 4.2세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더 가벼워집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손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입니다. 혈압 안정과 신경 긴장 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어느 날 저녁 그냥 쉬고 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에 열이 오르는 것.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 우리 세대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아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62%가 야간 혈압 변동을 경험합니다. 이 야간 혈압 변동이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꿀에는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꿀 100g에는 마그네슘 2mg, 칼륨 52mg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이것은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부드럽게 진정시킵니다. 세 번째 효과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자연 방어막 형성입니다. 겨울에는 집안의 한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립니다. 우리 세대 5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은 그 방어 군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이 효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몸에 들어가면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억제할 만큼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또한 꿀은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는 주력군인 백혈구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꿀을 섭취한 그룹의 백혈구 활성도가 18% 높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잦을 감기나 오래가는 기침, 혹은 가벼운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병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뭅니다. 네 번째 효과입니다. 에너지 증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은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우리 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몸이 에너지를 제때 흡수하지 못하거나 식후 가벼운 저혈당 때문입니다. 꿀에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꿀 100g에는 포도당 약 31g, 과당 약 38g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달리 꿀은 천천히 하지만 고르게 더 오래 흡수됩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오래 타는 것입니다. 백설탕은 불꽃놀이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만 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 마시면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처럼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효과입니다. 수면 개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밤잠은 우리 노년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새벽 2시나 3시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공통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47%가 수면장애를 경험합니다. 10명 중 5명 가까이입니다. 이것은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꿀은 이완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꿀의 당분이 인슐린 수치를 약간 상승시키고 이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어두워지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꿀이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해독작용을 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게 됩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여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꿀은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숙면은 혈관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 드시면 그저 비싼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내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을 챙기신다고 매일 아침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호호 불어가며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꿀의 유익한 효소들을 전부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는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귀한 효소들, 특히 글루코스 산화효소 같은 살아있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의 온도가 50도만 넘어가도 효소의 70% 이상이 파괴됩니다. 60도가 넘으면 90% 이상이 파괴됩니다. 결국 단맛만 남은 설탕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끓이셨다면 반드시 한 김 식혀주십시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인 40도 이하가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야만 꿀이 가진 치유의 힘이 죽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도가 곧 생명입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꿀을 드셨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식사 직후 배가 부를 때 디저트처럼 드시거나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정교한 시계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 시계에 맞춰 꿀을 넣어줄 때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 몸을 살리는 윤활유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가짜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꿀 중 상당수가 설탕 시럽이 섞인 가짜 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 꿀 제품의 약 30%에서 당 시럽 혼입이 발견됐습니다. 가짜 꿀을 드시면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혈당만 올리는 역효과가 납니다. 진짜 꿀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분표에 꿀 100%인지 확인하세요. 물엿, 당류, 시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둘째,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진짜 천연꿀은 500g에 최소 2만 원 이상입니다. 셋째, 뚜껑을 열었을 때 진한 꽃향기가 나야 합니다. 넷째, 숟가락으로 떠올렸을 때 끈적하게 실처럼 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며 껍텁하고 몸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잃어버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위장도 비어 있고 혈관도 수축하여 몸의 모든 기능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탄 꿀 한 잔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 아침에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꿀의 당분은 거친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뇌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잠든 세포들을 깨웁니다. 또한 따뜻한 꿀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200ml에 꿀 15g입니다. 물 200ml는 종이컵 1컵입니다. 꿀 15g은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입니다. 물 온도는 40도 이하입니다. 끓인 물을 5분 정도 식히면 됩니다. 손을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목 한 잔은 우리 몸에게 보내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기상 신호입니다.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 오후 2시에서 3시경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노년층에게 마의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화시키느라 혈액이 미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는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습관적으로 믹스커피나 달달한 간식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불필요하게 빨리 뛰게 만들고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 더 심한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대신 이때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뇌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가루를 살짝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200ml에 꿀 10g입니다. 꿀 10g은 티스푼으로 2스푼입니다. 아침보다 약간 연하게 타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 5ml 또는 계피가루 0.5g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이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지 않으십니까? 노년의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에 따르면 잠을 못 자면 혈관이 쉴 수 없고 이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만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할 꿀물 한 잔은 최고의 천연 수면 유도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꿀의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돕고 이것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또한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150ml에 꿀 15g입니다. 물을 조금 적게 하고 꿀을 진하게 타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신 후 주무세요.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꿀잠을 자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꿀단지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 공복에는 몸을 깨우고 오후에는 에너지를 채우며 잠들기 전에는 치유를 돕습니다. 이 3번의 타이밍만 잘 지켜도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체질별 맞춤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몸의 체질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꿀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과 손발이 차가운 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맞춤형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입니다. 절대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지 마십시오. 공복에 당분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교감신경이 자극받아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드세요. 물 250ml에 꿀 10g을 묽게 타시고 신선한 레몬즙 10ml를 추가하여 드십시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수축을 막아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둘째, 손발이 차갑고 기운이 없으신 분입니다. 수족냉증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따뜻한 생강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10g을 얇게 저며서 물 300ml에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불을 끄고 5분간 식힌 후 40도 이하가 되면 꿀 15g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관의 확장에 혈액순환을 돕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아침 공복과 저녁 잠들기 전에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는 분입니다. 갱년기 열감이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시원한 물에 타거나 매실 추출액을 약간 추가하여 점심이나 오후에 드십시오.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10g을 타고 매실 추출액 5ml를 추가하세요. 매실의 찬 성질이 몸에 열을 내리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시고 점심 식후 1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조금만 단 것을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미산이 올라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진한 꿀을 드시면 안 됩니다. 물 300ml에 꿀 10g을 넣어 아주 연하게 타세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넣으시는 겁니다.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빈속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꿀의 영양분만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꿀 10g 미만으로 양을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티스푼으로 2스푼 이하입니다. 반드시 채소나 현미밥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신 직후에 섭취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가루 1g을 함께 넣으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옷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듯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돌 이전의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손주가 콧물을 흘리면 어른들이 감기 치료를 위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한소아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꿀은 순수하더라도 자연 상태의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소화액은 이를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아 극히 위험한 중독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꿀을 먹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만 3가 지난 후에 주십시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매우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천연이라 할지라도 꿀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수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하거나 전문의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혈압 강화제나 혈액 희석제 또는 항응고제인 와파린과 같은 약물로 치료 중이시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꿀이 이러한 약물의 효과나 몸의 흡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꿀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은 발진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만약 꽃가루나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꿀을 마신 후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분입니다. 꿀이 천연 설탕이긴 하지만 여전히 설탕입니다. 꿀 15g에는 약 46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3번 드시면 138칼로리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간이 꿀에 함유된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혈중 지방 증가나 지방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4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한순옥 여사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여사님께 체질에 맞는 꿀 섭취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침 공복은 피하고 아침 식사 후 30분에 레몬 꿀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수족 냉증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녁에는 생강 꿀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생강 꿀물 한 잔을 드시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됩니다. 꿀 한 병에 2만 원, 생강에 5천 원, 레몬에 5천 원이면 됩니다. 여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2주 후에는 다리에 저림이 사라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한 켤레만 신어도 발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개운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158/96에서 138/88로 떨어졌습니다. 20/8이나 내려간 겁니다.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2로 내려왔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혈관 정직도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85세에서 74세로 젊어졌습니다. 11년이나 젊어진 겁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28%에서 24%로 줄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경로당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묻어요. 요즘 무슨 좋은 약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딸이 보내준 꿀물 한 잔 마셨을 뿐이야. 라고요. 손주들이 저한테 와서 앉이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손이 따뜻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공급해 주니까 몸이 반응한 겁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꿀어 5가지 효과입니다. 첫째, 혈관 탄력성 회복. 둘째, 혈압 안정과 신경 진장 완화. 셋째, 면역력 강화. 넷째, 에너지 증진. 다섯째, 수면 개선입니다. 3가지 황금 시간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몸을 깨웁니다. 물 200ml에 꿀 15g입니다. 둘째, 오후 2시에서 3시에 에너지를 채웁니다. 물 200ml에 꿀 10g입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치유를 돕습니다. 물 150ml에 꿀 15g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입니다. 첫째, 펄펄 끓는 물에 타기. 효소가 파괴됩니다. 40도 이하에서 드세요. 둘째,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기. 황금 시간대를 지키세요. 셋째, 가짜 꿀 드시기. 꿀 100% 천연 제품을 고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마트 가셔서 천연 꿀 한 병 사오세요. 500g에 2만 원 정도면 한 달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과 레몬도 사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정작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거창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타는 그 10초의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상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건강하게 웃으며 보내게 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 심영규는 67세입니다. 매일 아침 레몬 꿀물, 오후에는 계피 꿀물, 저녁에는 생강 꿀물을 마십니다. 42년간 직접 실천해 왔습니다. 이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45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꿀물 마시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의 혈관을 한 걸음 앞으로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는 건강정보 목적입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특히 당뇨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